안녕하십니까. 이용식입니다. 오늘은 유족들도 반대하고 경찰도 덤벼들지 못하는 백남기 씨를 부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칼이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부검을 하겠습니다. 영상 부검은 왜 필요하냐? 이건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정치적 선동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고한 영상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제공해 줬고요.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하면 시위대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광화문 쪽과 양옆에 버스 차벽을 설치했는데 버스를 탈취하기 시작을 하자 사수차가 물을 뿌리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 여기 걸어나온 백남기 씨란 농민을 떨어내기 위해서 물을 뿌리면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버스를 잡아당기고 있고요. 곤봉으로 유리창을 깬 다음에 버스를 묶어서 끌어당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겨레 유튜브를 보시면 10초 사이에는 물살이 움직이고 백남기 씨가 걸어오고 12초 때 백 씨를 떨고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2초 만에 백남기 씨는 하늘을 향한 채 누워서 시위대 쪽으로 돌을 밀려나게 되죠. 자세히 보면 사수차는 처음부터 백 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요. 백 씨가 줄을 당기니까 이제 비로소 물줄기를 그쪽으로 이제 뿜게 됩니다. 백 씨는 이거를 발견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꼭 잡고 얼굴을 양어깨에 파묻고 마주합니다. 자, 12초 때 물살이 목 뒷덜미와 좌측 어깨를 짓누를 때 비로소 균형을 잃고 시계방으로 돌고 그러면서 넘어지기 시작을 하지만 줄을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13초가 되어서도 역시 한 270도 돌아간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엉덩방아를 찌르면서 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물살 때문에 다시 들어눕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머리가 땅에 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벌러덩 넘어질 때 머리가 잘 안 닿는 거나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14초가 돼서 이제는 머리까지 땅에 닿고 하늘을 향해서 들어누워서 밀려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대포의 압력은 그렇게 센 것이 아니고요. 10 내지 13기압이었으면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니까 플라스틱 통도 3초 정도는 버텼고요. 플라스틱 통에 어떤 흠집이 가거나 플라스틱이 깨졌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소견인데요. 물대포 때문에 머리가 깨졌다든가 물대포 때문에 죽었다든가 하는 언론의 그 발표는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2초 동안 물대포로 이런 세기의 물대포를 맞았다고 해서 여기저기 복합골절이 일어날 리는 없습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물대포입니다. 60kg의 플라스틱 통이 뒤로 밀려나지 손상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남기 씨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비옷을 입고 저 뒤에서 당기고 있는데 혼자 지금 나와서 열심히 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물줄기가 쏟아지죠. 머리를 수그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는 물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이죠? 다른 각도에서도 보면 물살이 위로 지나가는데 백남기 씨는 줄을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은 것도 두 손으로 줄을 잡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죠. 물살은 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등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아직까지 줄을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무릎은 더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두 무릎을 꿇고 그런데도 아직도 줄을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잘 보면요. 오른쪽 손으로는 자기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고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때 머리가 깨졌거나 얼굴이 다쳤다면 정신이 없겠죠. 별들의 고향에 아마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충격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손으로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줄을 잡고 이 놓치려는 순간인데 이때 왼쪽으로 쓰러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좌측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뱅글 돌다가 좌측으로 쓰러진 다음에 바로 뒤로 벌러덩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얼굴이 다칠 그럴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양팔은 구부린 채로 이쪽이 오른팔, 이쪽이 왼팔. 머리입니다. 이제 비로소 머리가 땅에 닿았죠. 이때 물살에 의해서 한 2, 3m 뒤로 물러나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의혹은 백남기 씨가 폭행을 당했다 하는 건데요. 자, 이게 폭행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줄이 있고요. 줄에서 한 2, 3m 정도 떨어진 곳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 둘이 이 사람을 구조하러 왔는데 백남기 씨 머리가 여기 있고 파란 조끼가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왠지 도우려는 사람답지 않게 옆으로 개걸음해서 가까이 다가오더니 주먹을 쥐고 왼쪽 손으로는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팔을 뒤로 힘껏 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팔꿈치가 최대로 높이 올라가고 주먹 쥔 손이 보이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인데도 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올라가 있고 주먹을 쥐고 있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축하고 있죠. 가격을 한 순간 이 범인의 양쪽 무릎으로 백남기 씨를 완전히 니킥 하듯이 몸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고요. 오른쪽 무릎은 가슴팍을, 왼쪽 무릎은 배를 완전히 짓뭉개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 이 구조하던 사람은 몸이 휙 돌아가고요. 이 사람의 오른팔, 왼팔, 이게 머리를 잡고 있던 팔인데 이 두 팔은 폭발하듯이 옆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머리를 놓치니까 이 머리통이 이 땅바닥에 닿으면서 그 충격으로 왼쪽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오른쪽 머리통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폭행 후 피를 닦아내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의 왼쪽 눈에 벌써 피멍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파랗게 변색된 게 보이죠. 이쪽 광대뼈는 지금 벌써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코에서는 코피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실지 몰라서 제가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요.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코뼈가 있고요. 이 안에는 사골동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광대뼈가 있는데요. 여기 이빨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두개골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를 때리면요. 여기를 맞으면 이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진 뼈는 안화를 밀어붙이게 되고 그러면 이 깨진 뼈 조각들이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눈두덩이가 뻘겋게 그냥 시퍼렇게 이렇게 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충격은 여기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부러지기 때문에 코 속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이 피가 콧구멍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왜 이쪽으로 흘러나왔을까요? 자, 머리통을 밑에서 본다 그러면 처음에 백남기 씨는 이렇게 누워 있었을 겁니다. 콧구멍이 있고 여기 광대뼈가 있겠죠. 그런데 이쪽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하게 되면 머리가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콧구멍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오른쪽 이 머리뼈가 땅바닥에 더군다나 이게 들려 있었기 때문에 세게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어디가 부서지냐?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집니다. 그렇죠?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지고 왼쪽 광대뼈와 눈두덩이에 피멍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2차 폭행 뒤에 바로 얼굴 모습인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의 이 눈두덩이에 벌써 피멍이 퍼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이 눈 주위로 해서 광대뼈 주위에 벌써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상 이 턱하고 한번 이마나 턱하고 비교해 보시면 벌써 뻘겋게 부어있는 거가 보입니다. 이게 불과 몇 초 사이가 아니에요. 몇 초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안에서 출혈이, 굉장히 큰 출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피를 재빨리 닦아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피 자국이 없는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봤죠?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감추기 위해, 은폐하기 위해서 피를 닦아내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부었어요. 불과 몇 초 사이에 이렇게 부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백남기 씨의 외상 직후.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보시면요. 11월 14일 그날 밤 20시 4분. 그러니까 7시 30분쯤 다쳤는데 서울대병원까지 와서 찍었을 때니까 바로 찍은 거예요. 이때 벌써 뇌 속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뇌 속에 피가 이만큼이나 보여 있고 그 압력 때문에 지금 이 뇌 가로지르는 이 판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절편인데요. 다르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에요. 밑에서 본 거니까. 그럼 오른쪽에서 벌써 이렇게 큰 피가 났다는 것은 큰 혈관이 벌써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이 사람은 치명상을 입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대포와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심한 니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대포와 주먹과 무릎 가격 과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대포를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맞은 부위는 머리 꼭지, 그러니까 정수리 부분, 그 다음에 목 뒷덜미, 그 다음에 좌측 어깨와 좌측 머리 측면, 그 다음에 발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주먹과 무릎은 어디를 가격했느냐? 좌측 광대뼈, 그 다음에 좌측 눈알, 그 다음에 오른쪽 두개골, 이게 이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혀갖고 깨진 거겠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갈비뼈, 왼쪽 갈비뼈, 그 다음에 또 하나 왼쪽 무릎으로는 복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짜 진단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진단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서입니다. 좌측 광대뼈 및 안화골절. 일치하죠? 좌측 눈실명. 일치하죠? 우측 뒷부분 두개골 골절. 일치하죠? 우측 경막하 출혈. 뇌 속에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치하죠? 오른쪽 머리 부딪힌 거랑. 자, 나머지 부분 갈비뼈라든가 복부 장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아마 부검을 해보면 광대뼈와 안화골절이 있을 거고요. 시신경 손상이 있을 거고 우측 두정부 골절이 있을 겁니다. 또 우측 경막하 출혈이 있었을 거고요.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좌측 홍파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물대포 맞은 부위하고 부검 시 예상되는 부위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나 우리의 추정인 주먹과 무릎 가격하고는 너무나 일치합니다. 진단서하고도 일치하죠. 그러면 이렇게 다 일치한다면 이건 당연히 백남기 씨는 주먹과 무릎 가격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영상 부검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은 어떤 괴한에 의한 주먹과 무릎 가격으로 죽었다. 그것도 동료 시위대에 의해서 라는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11월 14일 민노총 주도하에 벌어진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다친 백남기 씨는 괴한의 폭행에 의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 사건은 경찰을 상대로 한 자해 공갈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유족들과 백씨 대책위원회는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부검에 적극 협조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우리의 농민 백남기 씨의 원혼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하루빨리 범인과 이 관련 세력을 색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쓰러진 백남기 씨를 도우려고 두 사람이 다가가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캡사이신이 포함된 이게 매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콧구멍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이제 들고 있는데, 느닷없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개걸음으로 살금살금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우려는 사람의 몸짓이 아니고요. 주먹을 쥐고 옆으로 개걸음으로 때릴 기회를 노리면서 있다가 주먹을 쥐고 갑자기 달려듭니다. 확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치고 그 힘으로 두 무릎으로 백남기 씨의 가슴팍과 배를 짓누르게 되죠. 그 충격으로 자기 옷과 가방까지 막 등 위로 올라가서 등짝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확실히 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조금 따라가다가 이제 도망가 버리게, 군중 속으로 숨어들게 되죠. 지금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빨간 옷이 뒤따라가다가는 이제 군중 속으로 죽은 것을 확인하고 군중 속으로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폭행 장면이죠. 범행 장면.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부검입니다. 그러나 부검을 할 수 없을 때는 영상 부검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영상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는데 거짓된 언론의 거짓말이나 정치적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분명한 영상을 통해서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영상 부검을 통해서 실체를 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